안녕하세요. 리엠파트너스 이승재 대표 변호사입니다. 네, 이수정 변호사입니다. 몰카 촬영 관련한 판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길거리에서 레깅스를 착용하고 있는 여성을 8초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남성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이게 뒤집혀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판단해서 사건을 다시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왜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몰카 촬영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심과 2심 판단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문제의 남성이 촬영한 상대 여성의 옷차림은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상의를 입고 있었고 발목까지 오는 레깅스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1심에서는 이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것에 대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유죄를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요. 레깅스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직접 노출된 신체 부위는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 부분이 전부인 점, 또 피해 여성이 기분이 더럽다고 수사기관에 진술을 한 그것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남성이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무죄를 판시하였습니다. 예, 항소심에서는 이렇듯 노출된 신체가 별로 없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과 달리 이러한 직접 노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레깅스처럼 몸에 밀착하여 굴곡이 드러나게 된 상황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인 신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피해자가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드러낸 이러한 신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찍는다면 성적 수치심이 피해자에게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네, 대법원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이 아니라 분노나 공포 또는 모욕감을 느낀 경우에도 성적 수치심에 포함된다고 봐서 이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보통은 당연히 상대방의 고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출석 요청을 하고 피의자는 시간을 조율해서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처럼 만약에 몰카 촬영 혐의를 받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증거 확보를 위해서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하고 또 남아있는 증거를 확보하거나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여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사를 받을 때 몰카 촬영처럼 현장에서 검거가 되면 곧바로 조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의자는 변호인 조력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등의 사유를 대서 되도록이면 조사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기소 절차를 거쳐서 재판에 회부되게 되는데요. 매우 경미한 사건이라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 명령으로 처리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대처가 다른 형사 사건보다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것보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객관적인 증거보다 양쪽의 진술 증거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쪽의 진술의 일관성이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피해자가 먼저 거짓말을 준비를 해올 수 없도록 미리 고소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고소장 열람 등사도 보통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다 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주된 논점으로 반박을 해야 하는지 좀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다른 형사사건보다 훨씬 더 주의해서 진술 하나하나를 조심하여야 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서대로 사건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 각 발생한 이벤트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나열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성범죄 사건을 저희가 도와드리다 보면 이렇게 일이 커질지 몰랐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만큼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고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